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제 평가원 3부작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1, 2부 안 보신 분들은 1, 2부를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쇼킹한 부분이 많아요. 혹시나 예비 중2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비 중2뿐만 아니고 예비 고3 학부모님들까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중학생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 좀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이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교육계의 실세 두 분을 가지고 향후의 입시 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실세, 현재 평가원장 강태중 교수님이에요.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업적은 뭐냐?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절대평가제를 도입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타 영역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솔직히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학점을 절대평가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장학금을 주려고 해봐요. 예. 절대평가로 하면 이 서열이 안 정해져. 사실 인간 세계라는 게 경쟁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하면 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의지를 보면 그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고교 학점 제도를 이제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 고교 학점제는 이미 이제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분들 내신 같은 경우 보면 단위라는 말을 쓰죠. 단위.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에 5단이다 하면 일주일에 5번 국어 수업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단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대학교처럼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최소 뭐 190학점인가요? 190학점 정도를 3년 동안 들으면 비중이 이제 낮은 과목은 2학점이고 뭐 높은 과목은 3학점이고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90학점을 채우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수업 시간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내신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수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정시보다는.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 뭐 어쩌고저쩌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수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 이러한 어떤 그 견해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정시를 확대해라라고 해서 올해 이제 정시가 확대된 어떤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가원장의 어떤 교육관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 수시제도, 학생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시를 확대를 지시했다. 뭔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어느 장단에 이렇게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다시 그걸 틀어가지고 수시제도, 고교학점제, 학생부 이걸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좀 이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꼬여버린 어떤 정시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가 굉장히 좀 늘어난 것 때문에 2021학년도 서울대 정시 결과를 보면 삼수생하고 검정고시생이 사상 최대라는 거야. 사상 최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면 학교 내신을 쌓는 것보다는 그냥 1년 안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 공부에 전력 투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학교 교육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하면서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학원 인강을 2년 동안 들어서 공부를 하는 편이 대학을 가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평가원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객관식 수능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오지선다로 뭔가 이렇게 흑백 논리에 의해서 찍는 게 21세기에 타당한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말은 수능 제도의 논술형이나 서답형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갈 때 수시 쓸 때 논술 공부하시죠? 수능에 그런 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짧은 논술형 같은 걸. 지금 현재 중국의 수능, 그러니까 중국의 수능을 가우카오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의 수능 가우카오 제도를 보면 이 중국어 시험에 그 논술형 시험 문제가 들어 있어요. 짤막하게. 장문 문제도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임용고사를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임용고사는 논술형 사답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공정하지가 못해. 논술형 서답형은 정답이 없어. 그쵸?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딱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험 유형이 아니에요. 객관식 수능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뭐가 공정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수능이 더 공정해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실세께서 그게 싫다고 하시니 우리는 일단 이런 점들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실세 성기선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예비 실세라고 써놨냐면 일단 이분께서는 10대 제 10대 한국교육평가원장이고 그리고 경기교육감에 출마 예정인데 아마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건 거의 100%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분께서는 평가원장을 하면서 임플란트만 11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이분께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 이분의 이제 말씀 중에서 인정할 만한 거는 이제 수능을 출제할 때 평가원에서는 난이도를 매년 비슷하게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발표가 없어도 평가원은 뭐 6평, 9평은 모르겠지만 수능은 매년 똑같이 출제를 한다. 비슷하게 난이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등급 평균 점수가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한 80, 올해 이제 너무 낮으니까 한 85점부터 한 91.2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1컷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고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죠. 수능 제도가 폐지되는 게 이분께서 2027년까지 수능 제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셨는데 적어도 2027년까지는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중학생이나 예비 고1, 고2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깊게 하시고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좀 빡세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분들을 좀 신뢰해 주시고 뭐 불수능이건 물수능이건 간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겠죠. 물론 올해 수능은 좀 너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변수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전 평가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뭔데 수능 난이도를 평가하냐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불만 터트리냐 그냥 조용히 하고 니네 공부할 거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면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는 수능은 이제 한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역대 평가원장 네 분만이 이제 임기 3년을 잘 채웠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이제 수능은 이제 한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한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2027년까지 수능이 뭐 유지되고 없어질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유지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수능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비 중2, 중3 부모님들께서는 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논술형이나 서답형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을 강화하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수시를 확대한다면 사교육을 약화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논술학원이 더 성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느냐일 뿐이지 어쨌든 사교육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향후의 부를 결정하는 어떤 초석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께서 인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수님들 보면 제가 사범대를 나왔지만 교수님들 보면 진짜로 답답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범대를 나왔잖아요. 그분들께서는 그리고 사범대 학생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학원 강사는 개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예?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 하냐고 연락 왔는데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강사 중에서 소위 잘 나갈 겁니다. 지금도 뭐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있고 한데 그래 봤자 그분들은 절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오해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아무튼 간에 그만큼 좀 맺힌 게 많은데 이런 분들께서 이제 고교 학점제 하고 2022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고 학생부랑 수시제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2022 교육과정 정시를 축소하겠다. 교과 교육과정을 뭔가 이렇게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고 2022에서 그걸 정상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께서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수능을 지금처럼 등급을 나누고 뭐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학년 때 공부한 걸 가지고 공통 시험을 치는 거야. 그게 수능인 거야, 그냥. 그래서 자격고사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봤을 땐 통과나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러니까 패스 or fail 있죠.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 몇 점만 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그냥 형식적인 시험이 될 거란 얘기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뭘로 이제 대학 갈 건지를 결정하느냐? 강화된 대학별 고사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건 지금 수시제도야, 수시제도. 논술제도란 말입니다. 이게 뭐 거창하게 써놨지만 결국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차기 실세께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요거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에 막 목맬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정시 국어 공부를 하시되 뭐 국어에 한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국어 공부를 하시되 좀 깊게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책을 좀 읽어야 된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 완결을 짓고요. 좀 상황이 좀 혼란스럽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미리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빅마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